신혼 이틀째 되던 날 이른 아침, 서울 노원구의 한 낡은 아파트 주방에서 들려온 것은 새댁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날카롭고 경쾌한 따귀 소리였고 연이어 펄펄 끓는 미역국이 쏟아지며 터져나온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아파트 단지 아래 멈춰서고 번쩍이는 경광등이 복도를 비췄을 때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던 이 결혼의 역겨운 민낯은 완전히 까발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본색을 드러냈을 때 새댁은 그들에게 진짜 미친년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띠띠띠띠. 짧고 신경질적인 도어록 번호 눌리는 소리가 4번 연달아 울리더니 안방 문이 벌컥 열렸다. 어스름한 새벽의 공기는 복도에서 쏟아져 들어온 날선 백열등 불빛에 단숨에 찢겨나갔다. 시어머니 조정숙은 거실용 슬리퍼조차 신지 않은 맨발로 강화마루를 쿵쿵 울리며 걸어 들어오더니 침대 위를 덮고 있던 거위털 이불을 거칠게 획 걷어차버렸다. 얘야, 강유진. 아직도 안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떴다. 갑작스럽게 온기를 빼앗긴 유진은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다. 번쩍 뜨인 시야에 들어온 탁상시계의 숫자는 이제 막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제 예식을 치르고 마지막 하객까지 배웅한 뒤 노원구에 있는 이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종일 시달린 탓에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어머님, 이제 겨우 5시 반인데. 유진이 매트리스를 짚고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며 말했다. 아직 잠이 덜 깨어 목소리가 까슬까슬했다. 5시 반이 뭐 어때서? 구씨 집안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면 신혼 이틀째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법도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유진을 쏘아보았다. 턱을 치켜든 폼이 단 한 치의 반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당장 가서 미역국부터 끓이고 밑반찬 7가지 꺼내서 상 차려. 명심해라. 반찬은 반드시 7가지가 올라가야 한다. 하나라도 모자라면 넌 아침상에 앉을 생각도 마. 짧고 강압적이며 일말의 타협조차 허락하지 않는 억양이었다. 유진은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굳어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항변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말없이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온전히 제 돈으로 감당했고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도 혼자 떠맡았지만 유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이어붙여서 번듯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신혼 이틀째, 그녀는 딱 한 번만 져주기로 했다. 주방 싱크대에는 어젯밤 아무도 치우지 않은 유리컵 몇 개가 덩그러니 쌓여 있었다. 유진은 잠옷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른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다. 소고기를 깍둑 썰기해 냄비에 넣고 달달 볶다가 참기름을 두르는 순간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라 기침이 2번 터져나왔다. 낡은 주방 후드는 덜덜거리며 무겁고 둔탁한 굉음을 냈다. 1시간 남짓 지났을 무렵 가스레인지 위에서 미역국이 펄펄 끓으며 끈적하고 묵직한 소리를 냈다. 유진은 냉장고 문을 열고 밑반찬이 담긴 통을 하나씩 꺼내어 하얀 도자기 접시에 정갈하게 옮겨 담았다.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누이 구미나가 후줄근한 캐릭터 잠옷차림으로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늘어져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시누이는 한 손에 뻥튀기 봉지를 든 채 와그작와그작 씹어댔다. 과자 부스러기가 카페트 위로 후두루들 떨어졌다. 아가씨, 이리 와서 수저 놓는 것 좀 도와줘요. 유진이 한 손에 반찬 접시 2개를 들고 거실을 지나며 말했다. 시누이는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새언니, 나 아직 한창 클 나이인데 아침 대바람부터 밥 심부름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식탁 위에 반찬을 내려놓았다. 안방 문이 열리더니 남편 구동훈이 뒷목을 주무르며
걸어 나와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다. 시어머니 역시 화장실에서 나와 곧장 상석으로 가 자리를 잡았다. 유진은 두꺼운 주방용 실리콘 장갑을 끼고 커다란 스테인리스 국냄비를 들어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그녀는 국자를 들어 미역국을 한 그릇 가득 담아낸 뒤 두 손으로 받쳐들어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어서 두 번째 그릇에 국을 퍼 담았다. 그제야 시누이가 느릿느릿 식탁 쪽으로 걸어오더니 의자를 빼고 앉았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대뜸 젓가락을 집어들고는 자기 앞에 놓인 반찬 접시에서 고기만 쏙쏙 골라내기 시작했다. 유진은 두 번째 국그릇을 들고 시누이 자리를 건너뛰어 남편 구동훈의 앞에 내려놓았다. 순간 도자기 그릇에 젓가락이 부딪히던 달그락 소리가 뚝 끊겼다. 남편 구동훈의 안색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국그릇을 뚫어져라 노려보았고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강유진 내 남편이 짐승이 으르렁거리듯 낮게 깔린 목소리로 불렀다. 왜? 유진이 막 세 번째 국을 뜨려던 참에 대답했다. 쾅! 남편이 무릎으로 식탁 다리를 거칠게 치며 벌떡 일어났다. 그 충격에 냄비 안에 있던 미역국이 출렁이며 식탁 위로 뜨거운 국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씩씩거리며 자기 앞에 놓인 국그릇을 확 엎어버렸다. 펄펄 끓는 국물이 원목 식탁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유진이 미처 뒤로 물러서기도 전에 남편의 크고 두툼한 손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유진의 왼쪽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짝! 소름 끼치도록 맑고 둔탁한 마찰음이 터져나왔다. 순간 귓가에서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폭발했다. 유진의 고개는 타격을 받아 옆으로 완전히 꺾였고 뺨의 피부는 육안으로 보일 만큼 빠르게 붉게 부어오르며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쇳물 같은 피맛이 확 번졌다.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남편이 유진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침방울을 얼굴에 튀겨가며 고함을 질렀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주방 유리창이 다 윙윙 울릴 지경이었다. 미나가 내 여동생이야. 어떻게 미나한테 먼저 국을 안 떠줄 수가 있어? 내가 벌써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된 줄 알아? 당장 미나한테 사과해.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싸늘한 눈초리로 지켜보며 말리기는커녕 숟가락을 들어 제 몫의 미역국을 휘휘 저을 뿐이었다. 시누이는 슬금슬금 어깨를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그녀의 입꼬리에는 아주 미세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유진은 고개가 꺾인 그 자세 그대로 무려 5초 동안이나 가만히 멈춰 있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양보, 삼켜왔던 모든 억울함,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억지로 머릿속에 구겨 넣었던 위장된 평화가 이따귀 한 대의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젯밤 결혼식장 파진 조명 아래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평생 자라겠다고 맹세했던 눈앞의 남자를 짐승 보듯 응시했다. 유진은 말없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식탁 정중앙에 놓인 가스불에서 방금 내려 아직도 시뻘건 김을 뿜어내고 있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국냄비의 양쪽 손잡이를 맨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일말의 망설임도 어떤 경고도 없었다. 눈 깜짝할 새였다. 유진은 두 팔에 엄청난 힘을 주어 펄펄 끓어오르는 미역국이 가득 찬 냄비를 통째로 들어 올린 뒤 구동훈의 머리통을 향해 단 한 방울의 자비도 없이 모조리 쏟아부었다. 아악! 짐승이 찢겨나가는 듯한 기괴하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낡은 아파트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화상에 가까운 뜨거운 고깃국물, 큼지막한 소고기 덩어리, 그리고 미끈거리는 미역줄기가 남편의 머리칼과 얼굴, 어깨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뜨거운 국물이 그의 목줄기를 타고 잠옷 안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갔고 순식간에 익어버린 피부는 그의 옆면 얼굴에서부터 끔찍할 정도로 붉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얼굴을 부여잡고 바닥을 미친 듯이 뒹굴며 의자를 걷어차고 뒤집어 엎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울부짖었다. 세상에. 동훈아. 동훈아, 시어머니가 쥐고 있던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의자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바닥에서 구르는 아들을 향해 몸을 날리며 두 손으로 그를 안으려 했지만 될 듯이 뜨거운 열기에 기겁하며 손을 확 꺼두었다. 그녀는 극도의 분노와 경악으로 이목구비가 기괴하게 일그러진 채 유진을 향해 발악하듯 소리쳤다. 이 미친년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이네. 신우이는 새된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로 뛰어올라 쿠션을 생명줄처럼 꽉 끌어안고 벌벌 떨었다. 유진은 텅 빈 국냄비를 식탁 위로 쾅. 소리가 나게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를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하게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옷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지체 없이 번호를 눌렀다. 여기 노원구 상계동. 그녀는 아파트의 상세 주소를 또박또박 단 한치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중도 화상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은 아직도 바닥에서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 몸에 손가락 하나만 더 대봐. 그땐 진짜 죽여버릴 테니까. 응급실 특유의 독한 소독약 냄새와 남편의 몸에서 진동하는 비릿한 미역국 냄새가 뒤섞여 헛구역질을 유발했다. 구급차의 번쩍이는 경광등은 노원구 낡은 아파트 복도에 처져 있던 이 가족의 위선적인 장막을 산산이 찢어 발겼다. 지금 구동훈은 응급실 병상에 누워 이마와 오른쪽 뺨 전체에 두꺼운 흰색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의사가 방금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한 터라 그는 눈을 감은 채로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만 내고 있었다. 유진은 복도의 차가운 철제 대기 의자에 앉아 간호사가 건네준 얼음 주머니를 부어오른 왼쪽 뺨에 대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굽이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찍어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한 손에는 진료비 영수증을 다른 한 손에는 의사가 끊어준 상의 진단서를 구겨질 듯 꽉 쥐고선 투우장의 성난 암소처럼 씩씩거리며 돌진해왔다. 그녀는 유진의 뺨에 난 시퍼런 멍 자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유진의 카디건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다. 어찌나 악력을 주었는지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유진의 몸이 위로 붕 뜰 정도였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한 짓거리를 똑똑히 봐라. 시어머니가 쥐고 있던 상의 진단서를 유진의 얼굴에 사정없이 후려쳤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유진의 콧등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이도 화상이라잖니. 의사 말이 조금만 잘못 관리해도 평생 얼굴에 흉터가 남는단다. 넌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내 아들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유진은 자신의 옷깃을 틀어준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목소리를 지씹듯 낮췄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똑똑히 들어. 이 일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내년이 입만 살아서 쫓겨나기 싫으면 그 전세 보증금 명의부터 우리 동훈이 앞으로 싹 다 넘겨. 이번 끔찍한 상해 사건의 형사 합의금이라 생각해. 그게 싫으면 나 이 진단서 들고 당장 경찰서로 뛰어가서 너 정식으로 고소할 테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소름 끼치도록 가까이 다가왔다. 입에서 튀는 침방울이 유진의 눈가를 때릴 정도였다. 너 강남 보습학원 수학 강사라지? 내가 고해상의 전과자가 되어봐라. 어느 학원 원장이 널 강단에 세워주겠니? 아주 평생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만들어줄 테니까. 사회적 매장을 무기 삼아 전 재산을 강탈하겠다는 협박. 이것이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제 아들이 응급실 병상에 누워 화상으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시달리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굴러간 주판알은 어떻게 이 기회를 틈타 며느리의 뼈골까지 빨아먹을 것인가 하는 궁리뿐이었던 것이다. 이건 오으시죠. 유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멱살을 탁 놓더니 유진의 어깨를 매몰차게 한 번 떠밀었다. 딱 30분 주마. 대가리 잘 굴려. 돈 안 뱉어내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 말을 남긴 채 시어머니는 미련 없이 획 돌아서서 남은 약을 타러 수납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유진은 구겨진 카디건 깃을 천천히 매무새를 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구동훈이 누워있는 병상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구동훈은 진통제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외투는 벗겨진 채 병상 발치에 구겨져 있었고 주머니 가장자리로 검은색 스마트폰의 모서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 휴대전화를 쑥 꼽아 들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잠금 비밀번호조차 걸려 있지 않았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들러리 친구들이 동영상 촬영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동훈이 화면 잠금을 아예 풀어두었던 것이다. 유진은 곧바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터치했다. 애써 뒤져볼 필요조차 없었다. 화면 최상단에 떠있는 몇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이 마치 시뻘건 녹슨 모처럼 유진의 망막에 깊숙이 박혀들었다. 발신자, 강남대부 김 실장. 구동훈 고객님, 이번 달 연체이자 총 420만 원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전화를 피하시면 당사 추심 직원들이 고객님 근무하시는 지역 신협 지점과 현재 거주하시는 자택으로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유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딱 멈췄다. 그녀는 그 대화창을 터치해 들어가 위로 스와이프를 올렸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건 숨막힐 정도로 빽빽한 불법 사채 추심 기록들이었다. 무려 3군데가 넘는 각기 다른 대부 업체와 얽혀 있었다. 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총액은 평범한 직장인이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갚기 힘든 액수였다. 심지어 그 안에는 남편 구동훈이 변명하듯 보낸 답장 기록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김 실장님,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저 어제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 여자 구워 삶아서 신혼집 전세 보증금 명의만 제 앞으로 돌려놓으면 바로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악마 같은 메시지가 전송된 시간은 바로 어제 오후. 그들이 웨딩홀 연회장 입구에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유진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남편의 우발적인 가정폭력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고 역겨운 사기극이었다. 이 모자는 처음부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다. 집을 구할 능력이 없으니 온갖 가머니설로 그녀가 전세 보증금을 전액 부담하게 만들었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극단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기선을 제압하려 한 것이다.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지를 꺾어 결국 재산의 통제권을 빼앗기 위한 수작. 오늘 아침 날아온 그 따귀 한 대는 며느리를 길들이기 위한 아주 노골적인 신호탄에 불과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짧게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었다. 놀랍게도 발신자는 유진의 대학 동기이자 어제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서주었던 친구였다. 친구는 사진 캡처본 한 장을 보내왔다. 그것은 구신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화면이었다. 유진의 친구는 우연히도 시누이 구미나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구미나가 모니터 너머로 미친 듯이 타자를 치는 것을 보았고 그 화면에 유진의 이름이 도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캡처된 화면 속에서 구미나는 도끼 품은 장문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 미친년이 오빠 얼굴에 펄펄 끓는 미역국을 들이부었대. 완전 독사 같은 년. 엄마 말이 100번 맞아. 저런 근본 없는 년은 초장에 기를 팍 꺾어놓지 않으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엄마, 오빠. 만약 그 여자가 끝까지 전세 보증금 안 내놓는다고 버티면 나 내일 당장 그 여자 일하는 강남 보습학원 앞에 가서 전단지 쫙 뿌릴 거야. 지 남편 집에서 패는 미친년이라고. 어디 강남 극성 엄마들이 그런 년한테 자기 귀한 자식들 수학 맡기나 보자고. 이에 구동훈이 답장을 달았다. 미나야, 일단 진정하고 대기해.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서 그년 멘탈 다 털어놓고 있으니까. 강유진 그 여자 체면 엄청 따지는 성격이라 지 직장 날아가는 거 무서워서라도 일 크게 못 만들어. 곧이어 시어머니의 톡이 올라왔다. 걱정들 마라.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는 기집애 하나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니니까. 내게 다 계획이 있다. 유진은 액정 화면에 뜬 구워 삶는다는 세 글자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주변을 맴돌던 응급실 특유의 어수선한 소음들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심박수 모니터의 기계적인 삐삐 소리도, 링거 카트를 끄는 간호사의 바퀴 덜덜거리는 소리도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이 쓰레기 같은 집안은 며느리를 맞이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썩어 문드러진 사체 빚 구덩이를 메워줄 살아있는 혈액팩을 구한 것이었다. 보증금 3억 2천을 골수까지 쫙 빨아먹고 나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속셈이었다. 만약 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순순히 끌려갔다면 유진은 직장을 잃을까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워서 병원 복도에서 엉엉 울며 재산양도 각서에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파탄난 결혼 생활에 뒤치다꺼리를 하며 평생 갚지도 못할 남편의 사체 빚더미에 깔려 서서히 말라 죽어갔을 것이다. 유진은 뱀이 허물을 벗듯 아주 소리 없이 그리고 차분하게 스마트폰을 구동훈의 외투 주머니에 다시 찔러 넣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화상의 고통 때문에 미간을 찌푸린 채 잠들어 있는 병상 위의 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조금 융통성은 없어도 착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낯익은 얼굴이 지금은 시궁창 냄새를 풀풀 풍기는 시커먼 구렁덩이처럼 보였다. 좋아. 니들이 진짜 목숨 걸고 한번 놀아보겠다면 누구 손목이 먼저 날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30분 후 시어머니가 한약방에서 지어온 화상 연고와 거즈가 담긴 비닐봉지를 달랑거리며 병상 앞으로 돌아왔다. 유진은 병상 옆 보호자용 간이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유진은 반사적으로 두 손을 들어 얼굴을 감싸주며 어깨를 가늘게 떨기 시작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에는 지독한 공포와 갈등이 뒤섞여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 대가리는 다 굴려봤냐? 시어머니가 약 봉투를 침대 옆 철제 수납장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리꽂으며 쏘아붙였다.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노골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잠에서 깨어나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아있는 구동훈의 눈치를 겁먹은 강아지처럼 흘끔흘끔 살폈다. 그 돈, 제가 대학 졸업하고 7년 동안 학원 강사하면서 밥값 아껴가며 모은 제 전 재산이에요. 어머님, 제발 경찰서엔 가지 말아주세요. 만약 이 일이 학원에 소문이라도 나면 저 진짜 밥줄 끊겨요. 이마에 핏물이 스며든 거즈를 붙이고 있던 구동훈은 유진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자 입꼬리가 주체할 수 없이 실룩거리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싹 바꾸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의 얼굴을 연기했다. 유진아, 내가 널 안 사랑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솔직히 이번 일, 내가 너무 심했잖아. 뜨거운 국물을 얼굴에 붓다니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내가 널 감방에 안 보내고 여기서 합의보는 건 다 우리가 부부라는 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전세 보증금 명의만 내 앞으로 돌려서 이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만 깔끔하게 해결해주면 이 일은 우리 집안 내부에서 덮고 갈게. 정말 명의만 돌려드리면 경찰에 고소 안 하시는 거죠? 유진이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겉옷자락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었다. 아유, 그럼.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식구인데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찰나의 침묵도 없이 냉큼 말을 받았다. 그녀의 억양에는 애써 감추려 해도 새어나오는 기쁨이 잔뜩 묻어 있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보증금 3억 2천을 단숨에 삼키게 된 이 완벽한 사기극이 기대 이상으로 술술 풀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알겠습니다. 유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어머님,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명의를 동훈 씨 앞으로 완전히 돌리려면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집주인 대면하고 서류 작업을 다시 해야 해요. 제가 아까 집주인 아저씨한테 연락해봤는데 지금 지방으로 출장 가셔서 빨라도 3일 뒤에나 서울로 올라오신대요. 저한테 딱 3일만 시간을 주세요.
3일 뒤 오전 10시 정각에 우리가 계약했던 노원구 부동산에서 뵙고 서류 처리 완벽하게 끝내드릴게요. 그걸로 되셨죠? 3일,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 봐 못 믿으시겠다면 제 인감증명서를 어머님께 맡길게요. 유진이 메고 있던 가죽 가방을 열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갈 때 쓰려고 챙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서류 봉투 겉면에 적힌 인감증명서라는 글자를 확인하자 시어머니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일말의 의심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유진의 손에서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채더니 마치 3억 2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소중하게 품었다. 아이고, 그래. 진작에 이렇게 순리대로 나왔으면 우리 동훈이가 얼굴에 불도장 찍힐 일도 없었잖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180도 돌변했다. 그녀는 심지어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려 손을 뻗기까지 했다. 유진은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슬쩍 비틀어 시어머니의 손길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아파트 들어가서 제 짐만 간단히 챙겨서 나올게요. 괜히 어머님 심기 거스르기 싫으니까 서류 정리되는 3일 동안은 친정에 가 있겠습니다. 3일 뒤에 부동산에서 봬요. 응급실 자동문을 빠져나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보며 구동훈과 시어머니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시커먼 탐욕이 번들거리는 미소를 지었다. 3일 구씨 일가에게 이 3일은 3억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달콤하고 짜릿한 축제의 카운트다운이었다. 그리고 강유진에게 이 3일은 저 쓰레기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치명적인 실탄을 장전하는 마지막 데스매치였다. 유진은 친정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트렁크를 끌고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보안이 철저하기로 소문난 비즈니스 호텔 스위트룸에 체크인했다. 호텔방에 짐을 풀자마자 그녀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외곽에 위치한 간판 없는 민간 조사소 사무실 책상 위에 현금 300만 원이 든 은행 봉투를 소리 나게 내려놓는 것이었다. 맞은편에는 낡은 캡모자를 푹 눌러쓰고 손가락 관절이 툭 붉어진 전직 비리 경찰 출신의 조사원이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구동훈. 이 인간의 최근 3년치 금융거래 내역 전부, 대부업체 대출 기록,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 신협지점 내부에서 발생한 민원 접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유진은 구동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쪽지를 책상 위로 쓱 밀어냈다. 기간은 딱 3일 안에 경찰서에 증거물로 들이밀 수 있는 확실한 원본 서류로 가져와요. 3일이라 시간이 꽤 촉박한데 말입니다. 조사원이 거뭇한 턱수염을 극적이며 난색을 표했다. 여기에 200만 원 더 얹어주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구동훈을 횡령과 사기로 당장 교도소에 쳐넣을 수 있는 빼박 물증이어야 합니다. 특히 그 인간이 지역 신협대출계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물럭거린 고객 계좌 내역, 그거 반드시 찾아내요. 현금 다발과 조건에 조사원의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맹수처럼 번쩍 빛났다. 콜 3일 뒤에 뵙죠? 조사소를 빠져나온 유진이 향한 다음 목적지는 강남경찰서 민원실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붉게 부어오른 왼쪽 뺨에 선명한 손자국과 응급실에서 직접 발급받은 안면부 타박상 진단서를 무기 삼아 구동훈을 가정폭력으로 정식 고소했다.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마쳤다. 경찰이 도장을 찍어준 고소장 접수증을 받아든 순간 유진은 그 얇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 지갑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다.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첫 번째 조커 카드였다. 다음 날 늦은 오후 조사원은 묵직한 서류 뭉치가 담긴 누런 서류 봉투를 유진의 호텔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라졌다.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봉투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어 늘어놓았다. 신용정보조회서에 찍힌 붉은색 마이너스 숫자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구동훈은 단순히 악성 고리대금 업체에 손을 댄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역 신협이 대출계 직원이라는 제 직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어두운 동네 어르신들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거액을 몰래 빼내어 자신의 불법 사채이자 구덩이를 틀어막고 있었다. 이른바 돌려막기. 제 딴에는 머리를 굴려 결제일의 시차를 이용해 장난질을 치고 있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종이로 감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고객 민원 접수 대장 복사본에는 이미 잔액이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어르신들의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은행 내부 감사팀에서도 이번 달 안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내부 기한 문서까지 확보되어 있었다. 유진은 신협의 붉은 직인이 찍힌 민원 접수 대장 복사본을 들어 올려 그 위에 적힌 구동훈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직장 내 횡령과 사기. 이것이 그녀가 구동훈을 향해 쏠 두 번째 실탄이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카운트다운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시누이 구미나의 약혼식이 불과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예비 신랑 측 집안은 지방에서 탄탄하게 건축 자재 사업을 하는 알부자였고, 그들은 구미나의 집안이 빚 하나 없이 화목하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인 줄로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오후 3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강남의 최고급 프라이빗 카페. 유진은 고풍스러운 벨벳 의자에 앉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교양 있게 화장을 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바로 구미나의 예비 시어머니, 즉 예비 사돈어른이었다. 아이고, 새아기가 결혼하자마자 나를 따로 보자고 하니 참 쑥스럽고, 그러네. 여성이 우아하게 웃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미나가 평소에 집에 있으면서 새언니한테 신세 많이 졌지? 유진은 입꼬리만 살짝 올려 서늘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는 의례적인 인사치레는 가볍게 무시하고 가방에서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 잠금을 푼 뒤 여성의 눈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유진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하고 정중했다. 여성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서는 동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유진이 조사원을 통해 거액을 주고 빼낸 구동훈 아파트 복도의 CCTV 영상이었다.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영상 속의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다. 어제 이른 아침 구급차가 도착하기 직전 시어머니 조정숙이 복도에서 유진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패악질을 부리는 모습. 그리고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은 구동훈이 악마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유진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여유롭던 미소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진은 검지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스와이프해 다음 사진들을 넘겨주었다. 화면에는 강남 대부업체에서 구동훈 앞으로 날아온 살벌한 불법 사채, 독촉장 3장이 연달아 나타났다. 청구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은 무려 3억 원에 달했다. 그 다음 사진은 구동훈 가족이 예전에 살던 빌라 현관문에 시뻘건색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던 채권 압류 딱지, 일명 빨간 딱지 사진이었다. 물론 지금은 유진이 구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지만 그 악성 부채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아드님과 결혼할 구미나 씨의 친오빠는 현재 불법 사채 빚만 3억 원이 넘게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인 지역 신협에서 고객 예금까지 손을 댔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 속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는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제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제게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했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린 예비 사돈어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칠판에 수학 공식의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가듯 논리적이고 평온하게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대개 예비 며느리 될 구미나 씨는 이 사기극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인터넷에 제 신상 정보를 유포하고 학원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건 구씨 집안 가족 단톡방 대화 내용입니다. 마지막 화면에 뜬 것은 구미나가 유진을 향해 독사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직장까지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고 조롱하던 카카오톡 캡처본이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우아하던 양손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면에 뜬 경악스러운 숫자들과 시궁창 같은 욕설들을 보며 마치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쓰레기통을 열어본 사람처럼 헛구역질을 참아냈다. 극도의 충격은 곧이어 끓어오르는 분노와 혐오감으로 뒤바뀌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댁에 가셔서 미나 아가씨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커피값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유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의 묵직한 유리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4시 30분. 시댁 식구들과 철석같이 약속했던 전세 보증금 명의 변경 서류 작업 시간까지는 이제 10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 서울 하늘 위로 잿빛 먹구름이 낮게 깔리며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은 또각또각 뾰족한 하이힐 굽소리를 내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아스팔트 위를 걸어갔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그녀를 피가 마르도록 뜯어먹으려 했던 그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노원구 상계동 도로변에 위치한 허름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 믹스커피의 텁텁하고 단 냄새와 색이 누렇게 바랜 벽걸이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찬바람이 비좁은 두 개의 철제 책상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 시어머니 조정숙은 손님 접대용으로 놓인 낡은 검은색 인조 가죽 소파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다리를 쉴 새 없이 달달 떨었고 그녀의 구두굽이 인조 대리석 바닥을 쪼아대듯 딱딱거리는 소리가 사무소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녀의 품에는 유진에게서 빼앗은 인감증명서가 든 서류 봉투가 마치 부적처럼 소중하게 안겨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몇 초 간격으로 출입문 유리를 향해 힐끔거렸다. 그녀의 옆에 앉은 남편 구동훈은 목이 넓게 파인 후줄근한 린넨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마와 오른쪽 뺨 전체를 뒤덮은 두꺼운 화상붕대가 옷깃에 스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목을 옆으로 뻣뻣하게 꺾고 있어야만 했다. 그 우스꽝스러운 기형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탁한 눈동자 속에는 억눌린 탐욕과 기대감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다 식어버린 갈색 믹스커피 자국만 눌어붙은 종이컵이 구깃구깃하게 쥐어져 있었다. 시누이 구미나는 소파의 가장 끄트머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긴 다리를 꼬아 앞으로 쭉 뻗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미친 듯이 타자를 치는 중이었다. 오늘 구미나는 파인다이닝이라도 예약한 사람처럼 과장된 진주 귀걸이를 달고 풀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세팅한 상태였다. 부동산 서류를 떼러온 사람의 몰골이 아니라 3억 원짜리 공돈이 떨어지면 당장 명품관으로 달려가 축배를 들 작정인 듯 했다. 이것 봐라. 벌써 9시 55분이네. 그 기집애 설마 지레 겁먹고 도망친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깔며 제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찰싹 소리나게 내리치고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엄마, 걔 절대 도망 못 가요. 남편이 입꼬리를 비죽 끌어올리다 화상을 입은 피부가 당기는지 쓱하고 고통스러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셔츠 주머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툭툭 치며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릴 때부터 악착같이 공부해서 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강남 보습학원에서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독종입니다. 그런 년일수록 자기 체면이랑 직장 날아가는 걸 목숨보다 더 무서워하거든요. 내 손에 상해 진단서가 떡하니 있는데 지가 어쩔 거야? 머리가 팽팽하게 돌아가는 년이니까 차라리 돈 주고 자기 밥줄 지키는 게 싸게 먹힌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정각 10시에 중개사무소의 묵직한 유리문이 스르륵 열리며 문틀에 매달린 황동종이 딸랑하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유진이 문지방을 넘어 들어왔다. 오늘 그녀는 군더더기 없이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차콜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겨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왼쪽 뺨의 붉은 기는 며칠 사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하얀 피부 위로 떠오른 손가락 모양의 시퍼런 피멍은 여전히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다. 그런데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내심 기대했던 기죽고 주눅든 친정 식구들이 아니었다. 앞장서서 들어오는 사람은 금태 안경을 끼고 날카로운 인상을 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고 그의 손에는 제법 두께가 있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바로 신혼집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자 유진과 전세 계약을 맺었던 70대의 집주인 할아버지였다. 집주인 할아버지를 확인한 순간 시어머니의 찌푸려졌던 미간이 활짝 펴지며 간교한 미소가 얼굴 가득 번졌다. 그녀는 엉덩이에 용수철이라도 달린 것처럼 소파에서 튕겨 일어나 굽신거리며 다가갔다. 아이고, 어르신. 지방 출장 다녀오셨다더니 벌써 올라오셨습니까? 참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은 애들 명에 하나 바꾸는 이까짓 일에 집주인 어르신까지 직접 오라가라 수고를 끼쳐드려 참말로 송구스럽네요. 뭐 복잡한 거 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 전세 보증금 명의를 우리 동훈이 앞으로 싹 다 넘기겠다고 도장 하나만 시원하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속에서 유진의 인감증명서가 든 서류 봉투를 쓱 꺼내어 마치 전리품을 과시하듯 공인중개사 책상 위로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중개사무소 사장을 향해 거만하게 턱짓을 했다. 자, 소장님. 이제 지체할 거 없이 서류 작업 바로 들어갑시다. 기존 세입자 강유진 이름 싹 지우고 우리 구동훈 이름으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되는 거 맞죠? 인감증명서는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남편 구동훈 역시 앓는 소리를 내며 무릎을 짚고 비틀비틀 일어났다. 머리에 감은 붕대 때문에 꼬리말이 아니었지만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가장의 위험을 세우려 애썼다. 유진아, 이왕 다 모인 거 빨리빨리 끝내자. 나 오늘 오후에 신협 본점에서 중요한 대리 승진 심사가 있어서 더 지체할 시간 없어. 유진은 그들의 꼴갑을 곁눈질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곧장 중개사 책상 앞으로 걸어가 의자를 빼고 사장과 마주 앉았다. 그리고 들고 온 검은색 가죽 가방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소장님 유진의 목소리는 한여름의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갑고 고요했다. 감정의 동요 따위는 1g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늘 여기 온 건 명예 변경 같은 헛소리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중개사무소 사장이 콧등으로 흘러내린 안경을 추어올리며 서랍에서 꺼내려던 전세계약서 무통장 입금 내역을 들고 멈칫했다. 네. 명예 변경을 안 하신다고요? 그럼 오늘 다 같이 모이신 이유는? 계약 해지입니다. 유진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벙찐 표정으로 서 있는 집주인 할아버지를 정확히 가리켰다. 저는 이미 어제 집주인 어르신과 전화로 모든 협의를 끝냈습니다. 저는 전세 재계약 및 명예 승계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전세 계약을 파기합니다. 따라서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제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은 오늘 오전 12시 정각 이전까지 1원 한 푼 빠짐없이 온전히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안의 공기가 약 2초간 얼어붙었다. 낡은 벽걸이 에어컨의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삐걱거리며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번져있던 미소가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악을 썼다. 지금 뭐라고 했어? 계약 해지? 너 미쳤니, 강유진. 이 집을 빼버리면 우리 식구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신우이 역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진을 쏘아보았다. 새언니 진짜 머리에 총 맞았어? 이 집 우리 신혼집이잖아. 강유진, 너 여기서 수작 부릴 생각 마. 남편이 한 걸음 거칠게 다가서며 유진의 손목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어제 병원에서 나한테 어떻게 약속했어? 내가 지금 당장 상해 진단서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의 손이 유진의 옷깃에 닿기도 전이었다. 유진의 곁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허공을 가르는 구동훈의 손을 정확하고 단호하게 막아 세웠다. 구동훈 씨 되십니까? 저는 강유진 씨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압도하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방금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하신 말씀, 저희로서는 대환영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제 오후 관할 경찰서에 구동훈 씨가 강유진 씨에게 가한 가정폭력 및 특수상해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으며 응급실에서 발급받은 안면부 타박상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죽 가방을 열어 붉은색 접수인이 찍힌 서류 복사본을 꺼내
공인중개사 책상 위에 반듯하게 펼쳐놓았다. 아울러 법원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미 인용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구동훈 씨나 대개 가족분들이 강유진 씨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시도할 경우 즉각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허공에 떠있던 남편의 손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관할 경찰서의 붉은 직인이 찍힌 고소장 접수증을 보며 동공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통제력을 잃은 두 손가락이 파들파들 경련을 일으키다. 이내 맥없이 아래로 툭 떨어졌다. 변호사. 무슨 얼어 죽을 가정폭력. 시어머니는 낯선 법률 용어들이 쏟아지자 덜컥 겁이 났지만 이내 그 두려움을 특유의 악다구니로 덮어버렸다. 그녀는 책상 앞으로 돌진해 고소장 접수증을 획 낚아채더니 보지도 않고 마구 구겨서 변호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건 우리 아들내미하고 며느리 부부싸움이야. 어디서 생판남이 굴러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전현이 내 아들 얼굴에 펄펄 끓는 국을 부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저건 살인미수라고. 합의금으로 전세금 내놓는 건 하늘에 이치고 순리야. 시어머니는 이번엔 집주인 할아버지를 향해 침을 튀기며 발악했다. 어르신. 저 미친년이 헛소리하는 거 절대 듣지 마세요. 이 집은 우리 구씨 집안 며느리 드리려고 구한 신혼집입니다. 보증금은 무조건 우리 아들 통장으로 꽂아주셔야 합니다. 절대 전현 맘대로 계약 해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집주인 할아버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뒤로 훌쩍 물러섰다. 얼굴로 튀어오르는 침방울을 피하며 아주 불쾌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머니, 지금 대체 무슨 억지를 부리시는 겁니까? 애초에 전세계약 도장 찍을 때 보증금 3억 2천만 원 전부 강유진 씨 개인 계좌에서 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댁들 집안에서는 1원 한 푼도 보탠 게 없단 말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가 본인 돈 돌려달라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데 그럼 당연히 원주인한테 돈을 돌려주는 게 이치지. 댁들 집안 싸움은 문 걸어 잠그고 알아서들 하시고 왜 남의 영업장까지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집주인 할아버지는 혀를 끌짓 차더니 중개사무소 사장을 향해 재촉했다. 소장님, 빨리 해지계약서 뽑아요. 나 오후 KTX 타고 다시 지방 내려가 봐야 하니까. 안 돼. 절대 못 뽑아. 시어머니가 새된 비명을 지르며 공인중개사 책상 위로 몸을 확 던졌다. 두 손으로 사장 앞에 컴퓨터 키보드를 꽉 내리누르며 가슴을 미친 듯이 헐떡였다. 핏발선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이 번들거렸다. 강유진. 내년이 오늘 이 돈 한 푼이라도 건드리면 나 당장 내년이라는 강남 학원 앞에 가서 목매달고 죽어버릴 줄 알아. 내가 너 평생 서울 바닥에서 얼굴 들고 못 살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시죠. 시어머니의 미친 듯한 발악을 뚫고 지독하게 고요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떨어졌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책상 너머로 분노와 공포에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똑바로 찔러보았다. 아, 목매달러 가실 때 아드님의 이 사체 독촉장들도 같이 목에 걸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장례식 조의금이라도 몇 푼 던져줄지 모르니까요. 유진은 가죽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고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 책상 위로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가장 맨 위에 놓인 종이는 강남 소재 불법 대부업체에서 날아온 연체 최고장이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구동훈이라는 이름 석자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연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액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 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각기 다른 대부업체에서 보낸 독촉장들이 줄줄이 깔렸다. 이 서류 뭉치가 시야에 들어온 순간 남편 구동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싹 빠져나갔다. 붕대 밑으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두 다리의 힘이 일순간 풀려버렸다. 그는 뒤에 있던 유리 탁자에 무릎을 쾅 부딪히며 털썩 주저앉았다. 너 도대체 내 폰에서 뭘 훔쳐본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짐승이 앓는 소리처럼 기괴하게 갈라져 있었다. 훔쳐볼 필요도 없었어. 흥신소에 돈 몇 푼 쥐어주면 내 놈이 몰래 끌어다 쓴 시궁창 같은 빚 구덩이는 바닥까지 싹 다 긁어모을 수 있으니까
유진의 시선이 날선 칼날처럼 그의 얼굴을 난도질했다. 결혼 전에는 3억짜리 불법 사채를 숨기고 결혼식 끝난 바로 다음 날에는 온 가족이 짜고 쳐서 며느리를 폭행하고 협박해 내 결혼 전 개인 재산을 강탈해서 내 사채 빚 돌려막기 하려고? 구동훈, 너 진짜 내 그 어설프고 역겨운 연기력으로 이 완벽한 사기극이 영원히 안 들킬 줄 알았니? 시어머니는 책상 위에 널브러진 독촉장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3억이라는 경악스러운 숫자가 시신경을 강타하자 현기증이 일어 눈앞이 빙빙 돌았다. 그녀는 아들이 기껏해야 카드빚 몇천만 원 정도 진 줄로만 알았지. 그 뒤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고리대금의 지옥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엄마.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입 닥쳐. 시어머니가 퍼뜩 정신을 차리며 소리쳤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전세 보증금만이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녀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책상을 빙 돌아와 무릎을 꿇고 유진의 발목을 부여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유진아. 100번 1000번 다 우리 동훈이 잘못이다. 내가 무릎 꿇고 빌마. 근데 이 돈은 진짜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이 돈 빼가면 우리 식구들은 당장 오늘 밤부터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가락이 유진의 바짓가단을 잡으려 허우적거렸고 목소리에는 처절한 울음이 섞여 나왔다. 그냥 전세 계약서에 내 이름으로만 둬라. 그래, 시댁에 3억 빌려준 셈 치고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식구 목숨 좀 살려줘라. 응. 유진은 의자에 꼿꼿이 앉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뻗어오는 손길을 벌레 피하듯 차갑게 피했다. 3일 전 낡은 주방에서 저한테 반찬 7가지 대령하라며 윽박 지르시던 분은 이렇지 않으셨는데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응급실 복도에서 제 직장 날려버리겠다며 협박해서 전 재산 토해내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시던 분도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꺼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우는 시어머니와 식은땀을 흘리며 사시나무 떨듯 떠는 남편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집주인 어르신, 해지계약서 어디에 서명하면 될까요? 중개사무소 사장이 다급히 출력된 서류를 내밀었다. 유진은 펜을 건네받아 맨 아래 세입자란에 거침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고 그 위로 선명한 붉은색 인감을 꾹 눌러 찍었다. 3분 뒤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유진의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화면이 켜지며 나타난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알림 팝업. 정정만이 감도는 중개사무소 안에서 유진은 그 알림 내용을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었다. 3억 2천만 원 전액, 제 계좌로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챙겨 넣고 바닥에 완전히 널브러진 시어머니와 충격의 입도 뻥긋 못하는 시누이,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덜덜 떠는 남편을 차례대로 훑어보았다. 첫 번째 빚은 이걸로 청산했습니다. 남은 지옥불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잘 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유리문을 열고 서울의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같은 시각, 오후 2시의 늦여름의 폭염이 아스팔트를 끈적하게 녹여내고 있었다. 부동산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신협 본점. 에어컨이 빵빵하게 가동되는 유리 회의실은 블라인드가 빈틈없이 내려져 있었다. 구동훈은 타원형 회의 테이블의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세탁소에서 갓 찾아온 빳빳한 남색 정장을 빼입고 넥타이까지 숨막히게 졸라맨 상태였다. 이마에 흉측한 붕대를 가리기 위해 미용실에서 돈을 주고 앞머리를 무겁게 내리는 스타일링까지 마쳤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아침에 출근하다 문틀에 세게 부딪혔다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은 참이었다. 오전에 부동산에서 겪은 그 끔찍한 절망감은 억지로 억눌러 두었다. 오늘 이 대출계 차장 승진 심사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월급은 껑충 뛸 것이다. 어떻게든 직장만 악착같이 버텨내면 상황을 뒤집을 기회는 있다. 그 독사 같은 년이 보증금을 싹 다 빼갔다 한들
직위가 올라가면 1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땡겨 사채 빚을 막아볼 수 있을 거라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신협본점 이사장, 인사부장, 그리고 감사팀의 고위 간부 2명이 일렬로 앉아 있었다. 구동훈 대립 이사장이 눈앞에 인사 고과표를 넘기며 시선도 마주치지 않은 채 질문을 던졌다. 지난 몇 년간 대출계에서 자네 실적은 꽤 무난한 편이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지. 자네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 지점의 가장 큰 내부 리스크는 무엇이며 만약 차장으로 승진한다면 이를 어떻게 근절할 계획인가? 수백 번도 넘게 입속으로 연습했던 그야말로 거저주는 질문이었다. 구동훈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자신이 가장 잘 써먹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하고 성실한 청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사장님, 저는 지역 신협의 뿌리가 바로 지역 주민들과의 끈끈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님들께서 맡겨주신 단돈 1원조차 저희는 제 목숨처럼 여기고 철통같이 지켜내야 합니다. 만약 그 어떤 직원이든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그의 입에 발린 헛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징.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이사장의 스마트폰이 신경질적으로 진동했다. 곧이어 징 인사부장의 스마트폰 화면도 밝아졌다. 지잉지잉 감사팀 간부 2명의 스마트폰 역시 대용량 파일이 수신되며 연달아 길게 진동을 토해냈다. 회의실 안에 4대의 스마트폰이 같은 1초 완벽하게 동일한 그룹 메일을 수신한 것이다. 구동훈의 목구멍에서 나오려던 말이 턱 막혀버렸다. 그는 이사장이 스마트폰을 들어 제목에 붉은 글씨로 내부 고발이라고 적힌 이메일을 클릭하는 과정을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회의실 안에는 시체 안치실 같은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사장의 미간은 처음엔 살짝 찌푸려지는 정도였으나 손가락이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릴수록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호흡은 짐승처럼 거칠어졌다. 그가 돌연 고개를 번쩍 들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구동훈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인사부장은 아예 헉하고 숨을 집어삼켰고 쥐고 있던 만년필을 테이블 위로 툭 떨어뜨렸다. 이사장님, 구동훈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얼굴 근육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비굴하게 웃었다. 본점에서 뭐 긴급 공지라도 내려왔습니까? 이사장은 대답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뒤집어 긴 테이블의 정중앙으로 밀어 던졌다. 액정 화면에 선명하게 떠있는 것은 은행 전산망의 이체 내역 캡처본이었다. 석 달 전 성북구에 거주하는 70대 김할머니가 노후 자금으로 맡긴 2천만 원의 정기예금. 그 피 같은 돈이 전산망 안에서 쪼개지더니 불과 1시간 만에 강남 신용 컨설팅이라는 유령 대부업체 계좌로 모조리 송금된 기록. 그리고 그 최종 결제란에 찍힌 담당자 인증 코드는 다름 아닌 구동훈이었다. 곧이어 화면이 스크롤되며 나타난 것은 구동훈이 화상을 입고 치료받은 응급실 상의 진단서와 경찰의 조사가 빽빽하게 적힌 가정폭력 고소장 접수증 복사본이었다. 그 아래로는 구동훈의 실명으로 날아온 수십 장의 사체, 독촉 문자 캡처본이 줄을 이었다. 구동훈을 지옥으로 보낼 이 모든 완벽한 증거들이 마치 경찰청의 모범 범죄 수사 기록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에어컨의 살벌한 냉기가 구동훈의 뒷목을 후려쳤다. 그의 안면, 근육이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침을 꼴깍 삼키려 목젖이 위아래로 요동쳤지만 성대에서는 쇳소리 하나 나오지 않았다. 고객의 돈을 목숨처럼 철통같이 지켜 이사장의 목소리는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한쪽에 쌓여있던 결제,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구동훈의 상반신을 향해 사정없이 후려쳤다. 하얀 종이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이 썩어 문드러진 기생충 같은 새끼. 동네 노인네들 관짝 살 돈을 빼돌려서 내놓은 고리대금 빚을 갚아? 그것도 모자라 사기 결혼으로 남의 집 귀한 딸 전세금 빼앗으려다 실패하니까 마누라를 두들겨 패서 응급실에 보내? 내 놈이 우리 신협 간판에 무슨 똥칠을 한 줄 알아? 아닙니다. 이사장님, 이건 음해입니다. 제 와이프가 앙심을 품고 싹 다 조작한 겁니다.
구동훈이 의자를 박차고 튕겨 일어나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이사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 할머니 예금 계좌는 전산 오류가 났던 거고 제가 이미 원상복구를. 감사팀, 이사장은 그의 구차한 변명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듯 고함을 쳤다. 감사팀 간부 2명이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구동훈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구동훈의 모든 전산망 접근 권한을 박탈하고 아이디 영구 삭제해. 이사장은 회의실 밖의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핏대를 세웠다. 당장 일일이 다이얼 돌려.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당장 출동하라고 해. 오늘 이 사건 뿌리까지 안 뽑아내면 우리 본점 간판 떼서 내려야 할 판이니까. 구동훈의 두 다리가 완전히 꺾이며 카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을 짚은 그의 손끝에 흩날린 종이 한 장이 닿았다. 그것은 강유진의 정갈한 서명이 선명하게 박힌 가정폭력 고소장 접수증이었다. 그 서명이 마치 시퍼런 작두날처럼 구동훈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정확하게 끊어놓고 있었다. 보안 요원 2명이 회의실로 들이닥쳐 무릎 꿇은 구동훈의 양 겨드랑이를 거칠게 꿰차고 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발버둥 치는 와중에 정장 단추가 투두둑 뜯어져 나갔고 교묘하게 가려두었던 앞머리와 붕대가 벗겨지며 시뻘겋게 익어버린 흉측한 화상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영업장 로비에 있던 수십 명의 동료 직원들과 고객들이 경악에 찬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늘 사람 좋고 성실하다며 너스레를 떨던 남자는 오물이 묻어 악취를 풍기는 들깨처럼 바닥을 기며 완벽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질질 끌려갔다. 같은 시각 오후 4시 강남구 반포동의 번화가. 수백 개의 학원이 밀집한 학원가는 막 학교를 마친 학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시간이었다. 유진이 근무하는 대형 수학 보습학원 건물 앞에서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기괴한 막장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었다. 시어머니 조정숙은 한 손에 묵직한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김장할 때나 쓰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시누이 구민아는 눈이 시리도록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흑백으로 조잡하게 복사된 전단지 수백 장을 쥐고 흔들어대고 있었다. 오전 부동산에서 3억 원이라는 돈줄이 완벽하게 끊어지자 이 모녀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택시를 잡아타고 유진의 직장으로 쳐들어왔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깽판을 치면 체면을 목숨처럼 아끼는 유진이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 최소한 보증금의 절반이라도 올며 겨자 먹기로 토해낼 것이라는 얄팍한 배수의 진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이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는 강유진이라는 년이 지 남편 얼굴에 끓는 물을 붓고 도망친 짐승만도 못한 독사 같은 년이요. 시어머니는 학원 건물 출입구 계단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수백 명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우리 식구들 전 재산을 홀라당 다 사기쳐서 훔쳐가고 늙은 시부모를 길바닥에 놔앉게 한 천하의 몹쓸 년이요. 이런 전과자 같은 년한테 어떻게 당신들 귀한 자식을 맡긴단 말이오. 시누이 구민아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등학생들의 품에 전단지를 억지로 쑤셔 박으며 앙칼지게 소리쳤다. 빨리 이것 좀 읽어봐. 너희들 수학 가르치는 선생 진짜 얼굴이 이거니까. 집에서는 남편 패는 완전 사이코패스 미친년이라고. 학원 수업을 마치고 쏟아져 나오던 학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당황스러운 얼굴로 조잡한 전단지를 내려다보았다.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구름대처럼 몰려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파도처럼 번져갔다. 그때 학원 로비의 투명한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다.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유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곁에는 건장한 보안 요원도 편을 들어줄 동료 강사도 없었다. 오직 그녀 혼자였다. 유진의 모습을 발견하자 시어머니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손을 푹 찔러 넣어 한 움큼의 굵은 소금을 쥐더니 유진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다. 이 은혜도 모르는 금수만도 못한 년아. 우리 식구 피땀 빨아먹고 돈 들고 날라? 재수 없는 년, 당장 돈 뱉어내.
하얀 소금 결정들이 우박처럼 유진의 코트 위로 타닥타닥 부딪히며 돌계단 위로 스스슥 흩어졌다. 잡귀나 애군을 쫓아낼 때나 쓰는 이 모욕적인 행동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경멸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피하려는 신용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코트 기대에 묻은 하얀 소금 알갱이들을 아주 우아하고 느릿한 동작으로 탁탁 털어냈다. 먼지를 털어내는 듯한 그 고고한 태도로 핏발선 시어머니를 응시하던 유진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 모드를 켰다. 사실 30분 전 시어머니가 건물 밖에서 첫 고함을 질러댈 때부터 학원 데스크 직원이 유진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유진은 허둥지둥 뛰어내려가는 대신 사무실에 앉아 관할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다. 특수협박, 다중에 의한 심각한 영업방해,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출동을 요청한 것이다. 이미 2블록 너머에서 경찰차의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왱왱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얘야, 강유진. 너 이제 내년 밥줄 끊길까 봐 덜덜 떨리지. 신우이 구미나가 빨간 립스틱을 칠한 입술을 비틀며 유진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내가 똑똑히 경고하는데 오늘 당장 그 전세금 절반 우리 오빠 통장으로 안 꽂으면 내일은 사람 100명 풀어서 아주 강남 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서 기어. 유진은 구미나의 악에 받친 얼굴을 아주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구미나가 어깨에 메고 있는 최신상 명품 가방으로 향했다. 그 가방은 불과 며칠 전 유진이 시댁에 보낸 예단비로 구미나가 당당하게 긁어버린 바로 그 가방이었다. 사람을 더 푼다고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동정심마저 배어 있었다. 사람 부를 시간에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을 텐데. 아가씨가 시집가려고 목매는 그 집안에서 지금 아가씨 전화를 받아주기나 할지. 구미나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다. 너 지금 어디서 되도 않는 수작질이야. 우리 예비 시부모님이 지방에서 얼마나 잘나가는 알부자인 줄 알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내가 내년이 우리 오빠한테 한 미친 짓거리들 다 까발리면 오히려 나 같은 불쌍한 시누이 뒀다고 더 챙겨주실 분들이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카톡. 구미나의 명품 가방 안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그리고 카톡.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속적인 메시지 수신음이 기관총처럼 터져나왔다. 구미나가 허둥지둥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 가득 든 발신자 이름은 다름 아닌 그녀가 그토록 떠받들던 계비 시어머니였다. 구미나는 득의양양한 썩소를 지으며 유진의 눈앞에 보란듯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수백 명의 구경꾼들 앞에서 당당하게 음성 메시지를 재생시켰다. 시댁의 든든한 백을 자랑하려던 멍청한 계산이었다. 그러나 스피커를 뚫고 쏟아져 나온 것은 평소에 교양 있고 다정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의 분노와 혐오감에 사로잡혀 목이 다 쉬어버린 중년 여성의 처절한 쌍욕이었다. 구미나. 이 입만 열면 거짓말인 천하의 사기꾼 년아. 너희 식구들은 사람 탈을 쓰고 남의 돈 뜯어먹고 사는 거머리떼야. 학원 앞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얼어붙었다. 모여든 사람들의 수백 개 눈동자가 일제히 구미나의 스마트폰으로 쏠렸다. 음성 메시지는 계속해서 거리의 아스팔트를 후려쳤다. 내 오빠 새끼가 회사 돈 빼돌려서 쓴 사채 빚만 3억이라며. 그리고 내 애미라는 작자는 그 빚 갚겠다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 쥐업해서 전세금 빼앗으려 했다지? 돈에 미쳐서 인간의 도리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그딴 쓰레기 집안 주제에 어디 감히 우리 집안을 호구로 보고 결혼을 밀어붙여? 오늘 이 시간부로 혼약은 전면 취소다. 어제 보낸 예단이랑 함. 오늘 저녁에 당장 용역 불러서 그 썩어빠진 내년 집구석에서 싹 다 쓸어올 테니까 그리 알아.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더러운 사기꾼 년아. 메시지 재생이 끝났다. 허공에는 바람에 쓸려가는 전단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기괴하게 맴돌았다. 구미나의 얼굴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빠르게 잿빛으로 썩어 들어갔다. 입은 찢어질 듯 벌어졌고 그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맥없이 스르륵 미끄러졌다. 탁!
돌계단 위로 떨어진 스마트폰 액정이 거미줄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엄마. 구미나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자신이 뿌려놓은 굵은 소금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제 머리통을 쥐어뜯으며 세상을 잃은 듯 통곡하기 시작했다. 덤마. 어떡해. 사돈댁에서 다 알아버렸어. 다 끝났어. 내 결혼 파혼당했어. 나 이제 어떡해, 엄마.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며느리에게 던지려던 소금 봉투가 바닥에 툭 떨어지며 하얀 결정들이 눈밭처럼 쏟아졌다. 불과 1시간 전 3억 2천이라는 거액을 눈앞에서 놓친 것에 이어 자신들 인생의 마지막 탈출구이자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딸의 혼사마저 눈앞에서 산산이 박살 나버린 것이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려 계단 위에서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는 유진을 악귀처럼 노려보았다. 그 핏발선 눈동자에는 이제 얄팍한 꼼수나 계산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사지로 몰린 들쥐의 광기만이 번뜩였다. 너, 내년 지디지. 내가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지. 시어머니가 성대를 박박 찢는 듯한 괴성을 내지르며 10손가락을 갈고리처럼 세우고 유진의 목덜미를 향해 미친 듯이 몸을 날렸다. 죽여버릴 거야. 나 혼자 안 죽어. 같이 죽어. 이 독사 같은 년아. 그 순간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사람들의 시야를 날카롭게 찔러댔다. 형광색 래핑을 한 경찰 순찰차 2대가 타이어가 타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학원 앞 도로에 급정거했다. 차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4명의 경찰관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시어머니의 갈고리 같은 손톱이 유진의 트렌치코트 기대 닿기 정확히 1초 전 숙련된 경찰의 억센 두 손이 시어머니의 양어깨를 무자비하게 꺾어 누르며 순찰차 보닛 위로 내리꽂았다. 놔라 이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 사람 잘못 잡았어. 전현이 사기꾼이라고, 전현이 우리 집안을 다 죽였다고. 보닛의 뜨거운 열기에 뺨이 짓눌린 채 시어머니는 허공에 두 다리를 미친 듯이 버둥거리며 발악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이 미친년의 산발 그 자체였다.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 간부는 그녀의 발악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능숙하게 허리춤에서 은빛 수갑을 꺼내어 철컥 하고 시어머니의 양손목에 서늘하게 채워버렸다. 조정숙 씨, 당신을 다중에 의한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 특수협박,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현행범으로 임의동행합니다. 간부가 시어머니의 눈앞에 출석 요구서를 들이밀며 무미건조하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변명은 서에 가서 조서 쓰실 때 천천히 하시죠. 다른 2명의 경찰은 돌계단 바닥에 주저앉아 콧물까지 흘리며 오열하는 신우이 구미나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올려 2번째 경찰차 뒷좌석으로 가차없이 쑤셔박았다. 숨죽이고 지켜보던 수백 명의 인파는 흩어지기는커녕 일제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이 최악의 진상 모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유진을 독사라 욕하던 전단지들은 이제 구두발에 짓밟힌 채 모녀의 비참한 최후를 장식하는 쓰레기로 전락해 있었다. 경찰차의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짙은 틴팅 필름이 발라진 창문 너머로 수갑을 찬 채 피눈물을 흘리던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돌계단 위에 서 있는 유진과 정확히 허공에서 부딪혔다. 유진은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자신을 향해 멀어지는 경찰차의 꽁무니를 한없이 평온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분노도 없었다. 얄팍한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그저 지독한 악취를 풍기던 구더기 때를 집안에서 완벽하게 소독해냈을 때의 그 서늘한 해방감만이 감돌 뿐이었다. 서울 땅에 첫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 도봉구 외곽, 해가 중천에 떠도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낡은 반지하 단칸방. 이곳의 공기에는 역겨운 하수구 역류 냄새와 곰팡이가 피어나는 눅눅한 흙내가 사시사철 배어 있었다. 강남 학원가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벌어졌던 그 지독한 막장 드라마로부터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컴컴한 방바닥에는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라면 봉지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구석에 처박힌 싸구려 합판 옷장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빚쟁이들을 피해 쫓겨나듯 야반도주하며 쓸어 담은 잡동사니 옷가지들이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다. 시어머니 조정숙은 얇디얇은 전기장판 한 장이 깔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누렇게 변색된 벽지에 등더리를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의 물얼룩을 응시하고 있었다. 영업방해와 모욕죄로 유치장에 끌려가 실형을 면하기 위해 그녀는 그나마 쥐꼬리만큼 모아두었던 노령연금을 싹 다 털어 벌금을 내야만 했다. 그뿐인가. 매일 밤낮 없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빨간 낙하로 욕설을 갈겨대는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질려버린 집주인은 한 푼의 자비도 없이 그들의 짐을 빌라 앞 쓰레기장으로 내던져 버렸다. 고리대금업자들의 추심을 피하고 당장 길바닥에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그녀와 구민아는 서울 시내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가 가장 싼 이 곰팡내 나는 반지하로 숨어 들어와야 했다. 그녀가 그토록 하늘처럼 떠받들던 구씨 집안의 기둥, 다들 구동훈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지역 신협의 고객 예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가 완벽하게 입증되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가슴에 수인번호가 박힌 미결수복을 입고 차디찬 서울구치소 독방에 앉아 기약 없는 항소심 재판만을 기다리며 벌벌 떨고 있을 터였다. 사채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살인적인 연체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지독한 빚의 굴레는 피를 빨아먹는 악귀가 되어 이 반지하 단칸방의 공기를 옥죄고 있었다. 엄마. 끓여 먹으려면 수프가 떨어졌어. 구민아가 시커먼 때가 꼬질꼬질하게 탄 수면 바지 차림으로 삼선 슬리퍼를 직직 끌며 악취 나는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다. 발끝에 채는 비닐봉지를 신경질적으로 걷어차는 그녀의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다. 며칠째 머리를 감지 않아 떡진 머리카락이 두피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파혼당한 이후 앙심을 품은 예비사돈 측에서 그 바닥에 소문을 얼마나 지독하게 냈는지 평소 강남을 돌아다니며 호형호재하던 여우 같은 친구들마저 그녀의 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린 지 오래였다. 시어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저 앙상한 두 무릎 사이로 파묻은 얼굴에서 우는 것인지 실성에 웃는 것인지 모를 기괴하고 쇳소리 나는 신음만을 토해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남구 반포동. 겨울에 투명하고 쨍한 햇살이 통창을 뚫고 들어와 넓고 쾌적한 교습소의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새로 깔린 원목 마루에서는 은은하고 기분 좋은 편백나무 향이 풍겼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이트보드에는 자로 잰 듯 반듯하고 정갈한 고등 미적분 공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유진은 교탁 앞에 서서 칠판 지우개로 하얀 분필 가루를 깔끔하게 지워내고 있었다. 부드러운 오트밀색 캐시미어 니트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맑았다. 왼쪽 뺨에 남아있던 피멍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곳 방정식이라는 간판을 단 그녀만의 독립수학교습소는 시댁의 아가리에서 도로 빼앗아온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의 1금융권에서 정식으로 받은 청년 창업대출을 조금 보태어 당당하게 차린 공간이었다. 강남 학원과 노른자위 상권의 채광까지 완벽했다. 신경을 긁어대는 예능 프로그램 소음도 없었고 폐가 썩어 들어갈 듯한 주방 후드의 매캐한 냄새도 없었다. 오로지 창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백색 소음만이 존재했다. 대형 학원에서 수년간 쌓아올린 강유진이라는 이름 석자의 위력 덕분에 개업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세계의 소수 정예반은 이미 대기 번호까지 꽉 차 있었다. 교습소의 유리문이 딸랑 하고 열리며 유진의 어머니가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어머니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에는 편안함이 가득했다. 지난 몇 달간 딸과 함께 지옥을 오가며 가슴을 졸였지만 보란듯이 성공적으로 독립한 딸을 보며 그 생기가 기적처럼 되살아난 것이다. 유진아. 일 그만하고 앉아서 따뜻할 때 밥 한 숟갈 뜨라. 어머니가 교무실용 긴 원목 테이블 위에 보온통을 내려놓았다. 구청 가서 법인 사업자 명의 변경 서류 완벽하게 접수하고 오는 길이야. 이제 이 교습소 법인 대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참나. 너같이 샘빠른 기집애가 내 피 같은 돈으로 차린 가게를 왜 굳이 엄마 이름으로 해둔다니? 엄마 이름으로 해둬야 제일 안전하니까요. 이제부터 제 인생에서 그 알량한 결혼이니 가족이니 하는 핑계로 제 등에 빨대 꽂으려는 인간들은
단돈 1원도 뜯어가지 못할 거예요. 유진이 칠판 지우개를 탁탁 털어내려놓고 손을 깨끗이 씻은 뒤 테이블로 다가와 마주 앉았다. 보온통 뚜껑을 열자 시어머니가 강요하던 그 숨막히는 7가지 밑반찬 따위는 없었다. 그저 푹 고아낸 닭고기와 부드러운 찹쌀이 듬뿍 들어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뿐이었다. 유진이 수저를 막 들었을 때 코트 주머니 속에 있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켜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유진은 첫 문장을 읽자마자 그게 누구의 발악인지 단숨에 알아차렸다. 구치소 면회 시간에 가족의 휴대전화를 빌려 구동훈이 몰래 보낸 메시지였다. 유진아,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매일 밤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누워서 내 생각만 해. 우리 결혼식 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맹세. 그거 진짜 진심이었어. 내가 판사님한테 처벌불원서 한 장만 써주면 안 될까? 형량 조금만 깎아주면 나가서 뼈 부서지게 일해서 돈 갚을게. 사채업자들이 1,000만 원만이라도 가져오면 우리 엄마랑 미나는 안 건드리겠다고 협박해.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을 봐서라도 제발. 비굴함의 극치, 바닥을 박박히는 처절하고 역겨운 애원이 구구절절 이어져 있었다. 유진의 입가에는 그 어떤 조소조차 번지지 않았다. 동정심은커녕 화를 낼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번호를 터치하고 왼쪽으로 가볍게 밀어 삭제 및 발신자 차단 후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은 순식간에 깨끗한 기본 바탕화면으로 돌아왔다. 비린내 나는 미역국과 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그 끔찍했던 시간들은 영원히 복구 불가능한 휴지통 속으로 영원히 처박혔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액정이 바닥을 향하게 엎어두고 숟가락을 들어 따끈한 닭죽을 크게 한 입 떠먹었다. 삼계탕의 담백하고 깊은 국물이 차가웠던 속을 부드럽게 덮여주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오롯이 자신만의 힘으로 일궈낸 이 넓고 환한 공간을 둘러보았다. 칠판 위에 적힌 수학 공식들은 어떠한 거짓이나 배신도 없이 오직 완벽한 논리와 진실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때 그녀는 좁고 기름때 낀 주방에서 가스불 앞을 지키며 자신이 조금만 더 양보하고 희생하면 평범하고 번듯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억울함을 꾹꾹 눌러 삼키면 언젠가는 그 위선적인 식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펄펄 끓는 미역국과 폭력으로 그녀의 뺨을 잔인하게 후려치며 깨우쳐 주었다. 입만 쩍쩍 벌리고 다른 이의 피와 살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은 영원히 배불리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빈 그릇을 내려놓는 달그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이 세상에 참고 견디며 억지로 구걸해서 얻어낼 수 있는 평화란 없다.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뻗어오는 더러운 손길을 마주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창고 열쇠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뻗어오는 손목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다. 이제 그녀는 새벽 5시 반의 알람 소리에 놀라 깨어날 필요도 남의 집 귀신들의 눈치를 보며 수저를 들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사기꾼들이 짠 판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3장의 조커 카드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구원해냈다. 원목 마루 위로 길게 드리워진 햇살이 황금빛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어냈다. 문틀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맑게 울리더니 방금 학교를 마친 첫 타임반 학생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맨 채 제잘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칠판 앞에 놓인 분필 상자에서 티 없이 새하얀 분필을 하나 골라 집어들었다. 코트자락을 가볍게 털어낸 그녀는 환하고 당당한 미소를 머금은 채 빛이 쏟아지는 교탁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다.